나이가 들면 좋은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때로는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나이 들면서 오히려 좋아진 것들도 참 많습니다. 젊을 땐 알 수 없었던 마음의 여유와 단단함, 그리고 세월이 주는 지혜와 따뜻함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버스를 놓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제는 다음 차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실수로 컵을 깨도 예전 같으면 왜 조심 안 했어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젠 다친 데 없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배운 삶의 지혜 덕분입니다. 또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했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 그 힘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오늘은 그래서 나이 들어서 더 좋아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몸의 변화와 세월의 무게만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소중한 선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엔 힘들게만 느꼈던 일이 이제는 미소로 지나칠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월이 주는 선물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멋진 변화들을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진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멋져지는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젊었을 때의 저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를 보며 서둘러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길 버스가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죠.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속으로 화가 나고 표정에도 티가 났습니다. 항상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경쟁심 속에서 여유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그 시간에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예쁘게 흘러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마음의 여유란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많은 일을 겪어보니 세상 일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늦어도 괜찮고 계획이 어긋나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앞서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빨리 말해야 인정받을 것 같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속뜻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줄 수 있는 마음. 이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세월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친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아이를 키울 땐 늘 잔소리를 하며 키웠다고 합니다.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숙제는 했냐, 밥은 다 먹었냐. 그런데 손주를 보니 똑같이 실수를 해도 그냥 웃음이 난다고 하더군요.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 들수록 생기는 여유는 단순히 느릿해지는 게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급함과 스트레스는 몸에 긴장을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마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몸과 마음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스트레스 완화가 장수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났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부딪히면 일부러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서비스가 조금 늦어도 불만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사람도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이런 마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제 자신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유를 갖는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변과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차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좋았던 일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불편했던 일은 흘려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니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행복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마음의 여유를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웃음이 나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혹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에 잠겼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젊을 때보다 더 부유해진 증거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옷장에는 유행이 지난 옷이 가득했고 집 안 구석구석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잘 맞지 않아도 억지로 만나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걸요. 옷장 속 오래된 옷을 정리하고 나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놓아버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몇 벌만 남기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사라지면 청소가 쉬워지고 정리된 공간은 생각까지 정돈시켜줍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관계. 이런 관계 몇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한지, 누구와 있을 때 웃음이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은 더 이상 남들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건 삶을 가볍게 하고 행복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경험과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빛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생일 선물로 물건을 받는 것보다 함께 밥을 먹고 웃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 순간이 제 마음을 채우고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손주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는 것, 친구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삶의 보석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아끼는 방법이고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든 지금이 훨씬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무엇이 내게 소중한지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혹은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빈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과 정말 소중한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젊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젊었을 때의 하루는 대부분 남을 위해 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뒤로 미뤘고, 내 시간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일부를 반드시 제 자신을 위해 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차를 한 잔 끓여놓고 음악을 듣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건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입니다. 그땐 하루라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취미를 시작한 것도 나이가 든 후입니다. 예전에는 취미를 즐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압니다. 처음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이 나와도 붓을 들고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면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서 뿌듯합니다. 주변 시니어 친구들도 각자 취미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텃밭 가꾸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합창단에 들어가 매주 노래를 부릅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가 크다고 핀잔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취미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재능과 매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취미는 뇌 활동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바느질이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는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댄스 교실이나 요가, 가벼운 등산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시간과 취미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취미를 찾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비싸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 손주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직접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나만의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안에는 나를 위한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의무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즐거움과 행복도 하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취미 하나, 나만의 시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기쁨과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건강이라는 것이 늘 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금세 회복이 되었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고, 두통이 오면 약 한 알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땐 몸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 아프면 예전보다 오래 앓게 되고, 간단한 감기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계단 몇 층을 오르는 일조차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관리해야 하는 삶의 토대라는 것을요.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친구도 나 대신 내 몸의 변화를 매일 느끼고 기록해 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컨디션을 알고, 나만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한지, 어떤 날씨에 몸이 무거운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몸의 작은 변화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의 상태를 느껴봅니다. 손발이 붓지는 않았는지, 어제보다 무거운 느낌은 없는지, 이런 사소한 점검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작은 신호들이 지금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알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과한 양념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 노력합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고 밤늦은 간식은 피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이제는 매일 일정 시간을 걸으며 땀을 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주저하지 않고 잠시 눕거나 조용히 앉아 숨을 고릅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 몸은 회복하고 마음은 다시 에너지를 채웁니다.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선택하는 관리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과 식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를 즐기면 그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미리 알면 고칠 수 있고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손주와 놀아줄 힘, 친구와 여행할 수 있는 체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은 건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저녁에 10분 걷기, 하루에 과일 하나 먹기. 이런 사소한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고 그 친구를 부드럽게 돌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빛나게 이어질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제 성격과 의견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들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좋다 싫다 하는 말보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 내가 편하고 나답게 느껴지는지가 먼저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모두에게 맞추기보다 내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려 합니다. 이건 무례함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나를 안다는 건 내 장점과 단점 모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점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점마저도 나라는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닙니다. 대신 제 성격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불필요하게 맞추려 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알면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던 시절에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지만 지금은 제 속도대로 걸어가도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안다는 건 욕심을 줄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자리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선택 말입니다. 그 힘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건강이 흔들리거나 삶의 계획이 어긋날 때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을 내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스스로 알기에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힘은 행복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불행을 느끼는 대신 내 삶 속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그 순간이 나를 웃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모여 나만의 행복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떠올리는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잠깐씩 나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중에 나를 웃게 만든 건 무엇이었는지, 나를 힘들게 한 건 무엇이었는지 기록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진짜 나에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이해하는 힘. 그 힘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단단할수록 남은 날들이 더 단정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진짜 나를 안다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인정하고 잘한 일은 스스로 칭찬하며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나이 듦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들 속에서 더 깊어진 나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 더 좋아진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지혜, 나만의 시간과 취미,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진짜 나를 아는 힘. 이 모든 것은 젊었을 때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세월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있었나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거나 내가 걸어온 길 속에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도 세월이 주는 보석 같은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무엇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웃음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